페이지, 몇 페이지죠? 182에 191에 180페이지 185 24 왜요? 두 개? 자, 문제 읽어보면요. 그림과 같이 두 이차함수 y는 2분의 1x제곱,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러면 폭이 일단 위에 있는 게 더 넓다는 걸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얘가 절대값이 1이니까. 자, 근데 ABCD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된대요. 이때 점 뒤에 x좌표를 찾아라. 이렇게 나와있네요. 점 뒤에 x좌표를 찾는 거니까, 점 뒤에 x좌표를 그럼 우리가 A로 놓을까요? 어차피 좌표가 뭐 하나라도 주어져 있으면 걔 따라가면 되는데, 없을 때는 제일 만만한 거 또는 구해야 되는 거를 이제 미지수로 놓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 값을 A로 놓으면요, 우리 뒤에 Y좌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D가 위에 있는 함수에다가 X좌표에다 A를 대입하면 얘는 2분의 1 A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조금 깔끔하게 풀고 싶으면 따로 점에다가 좌표를 각각 이렇게 써놓으면요, 생각보다 이게 정리가 깔끔하게 잘 돼요. 이렇게 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거 축의 지금 y축이 이제 대칭 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a로 넣었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a로 넣을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번 보시면요, 여기 x좌표, 그러면 C의 x좌표도 우리 a잖아요. 그러면 이 x좌표가 a면 여기다 a 대입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C의 좌표도 한번 써보면요, 얘는 a,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 성질 중에서 제일 간단한 건 뭐예요?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 가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a부터 a니까 2a로 넣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세로의 길이는 y좌표에서 얘 y좌표를 빼면 거리가 나온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큰 거에서,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주면 무조건 거리야. 그렇죠? 그럼 2분의 1 a제곱에서 마이너스 a제곱을 빼주는 거야. 그렇죠? 2분의 1 a제곱 빼기 a제곱이니까 2분의 3인가요? 2분의 3 a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엔 두 개의 길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식을 써보면 2분의 3a제곱과 2a가 같아야 됩니다. 양변을 a로 나눠도 되나요? a로 나눠도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2차 놓치는, a가 0일 때는 제외한 거기 때문에 사실 양변의 어떤 문자로 나누는 건 최대한 하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좌변으로 이항시키고 양변에 2를 곱할 거예요. 그래서 3a제곱, 얘는 마이너스 4a가 0이다. 이렇게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a, 얘는 3a 빼기 4가 돼서 a가 가능한 값은 0 또는 3분의 4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a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0을 제외시켜주고 3분의 4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분의 4가 답이 되겠네요. 천천히 가면. 그래서 그래프에 뭔가 점유하는 것도 없다? 그때 제일 만만한 거. 문자로 반드시 설정하는 것만 하면요, 쭉 따라가면 답이 나오죠. 그 다음에 23번. 예시.
맨날 이거 반복되는 것 같아, 이게. 야, 토요일마다 이게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차가 밀렸어? 거짓말 하지 마, 진짜. 늦게 나왔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지각한 걸. 우리 개념 물리하고 있거든요. 개념 물리 했어, 숙제? 질문 추가할 거 있으면 하세요. 네? 13번, 24번, 그러네. 23번은 풀었어? 23번 그냥 어차피 그린 김에 한 번만 같이 풀어볼게요. 이거 의미 해석하는 거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윤아, 여기 23번 봐요. 185페이지에요. 23번은 뭐 구하는 거냐면, 이 두 이차함수 그래프랑 직선 x는 마이너스 1, 즉 얘가 마이너스 1인 지점이고요. 얘는 x가 2인 지점. 그럼 여기가 2인 지점에서 이게 세로로 된 y축과 평행한 직선으로 이렇게 잘린 그래프를 이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곡선 부분, 원 말고, 부채꼴 말고, 곡선 부분의 넓이 구하는 뭐 공식 같은 거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면 우리 곡선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이제 넓이를 찾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서 오래 붙이는 방법밖에 없어. 딱 그거를 명확하게 맹신하고 가면 돼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갖다 붙이냐? 그러면 얘 부분을 두 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잘라도 돼요. 아니면 얘는 수직으로 이렇게 잘라도 되거든요. X축, Y축에 대한 수직에서 이렇게 잘라봐요. 특이하죠. 그리고 이게 제일 밑부분 있죠. 밑둥을 이렇게 잘라요. 밑둥이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서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요. 어떻게 잘라도 다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평행사변형으로 잘라도 되고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해지니까 무조건 그냥 Y축과 X축과 평행하게끔 만들어서 잘라요. 그러면 우리 무슨 색깔로 해볼까요? 보라 색깔로. 자, 이 부분 색칠한 부분이니까 구해야 되겠죠? 그럼 이 부분 노란 색깔 위에 잘린 부분을 제거하고 여기다 이렇게 가져와요. 그러면 얘가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완전히. 잠깐만요. 좀 더 잘라야 되네. 이만큼 이렇게 올라가게끔 여기도 살짝 잘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만나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잘라요. 다시. 이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잘라서 오래 붙이는 게. 근데 무조건 직사각형이 만들어진다고 이 확신을 가지면 좀 편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 부분을 여기 꼭지점 부분을 이렇게 평행하게 잘라요. 그러면 또 이 부분에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여기 이렇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넓이 구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잘라서 또 여기다 이렇게 채워 넣으면 결국에 무슨 사각형이 되냐면 여기 노란색, 빨간색으로 할까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어줘요. 무조건 직사각형 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이게 생각보다 오래 붙이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이제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길이가 3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몇이야? 지금 꼭지점에서 꼭지점까지의 거리를 이제 세로로 놓으면 되잖아요. 꼭지점의 좌표가 얘는 0,-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인 지점부터 2인 지점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그럼 세로의 길이는 똑같이 3이 되겠죠. 따라서 9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를 때 생각보다 어려워요. 한나 어떻게 자르니? 평행사변형으로 여기서 이렇게 잘랐죠. 이렇게 잘라. 잘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얘가 폭이 똑같기 때문에 이게 굴곡 자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의심하시면 그냥 자르면 돼요. 자, 24번 가볼게요. 원래 질문이었죠. 윤아 질문 추가 없어? 없어요? 알겠어요. 24번.
자, 읽어볼게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모든 사분면 지나도록 하는 A 값이 될 수 있는 거 찾으렴. 자, 그럼 모든 사분면이 지나려면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2,5라는 건 일단 알 수 있죠. 표준형 그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꼭지점이 2,5 표시해 보면 2, 5 대충 이쯤 있죠. 표시를 하고 그럼 여기에서 모르는 게 A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값이 A란 말이야. 그러면 일단 얘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양수일 수 있고요. 하나는 음수일 수 있죠. A가 양수이면 어디로?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A가 양수일 때. 이때 모든 사분면은 못 지나죠, 절대. 그러니까 얘는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A가 음수일 때 일단 모든 사분면이 지날 가능성이 생기죠. 자, 근데 여기서 좀 하나 더 걸러내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딴 식으로 그려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분면 못 지나죠. 그쵸? 그럼 이 노란색과 빨간색 차이점이 뭐야? Y절편이 차이점이죠. 자, 이제 기억하세요. 이제 모든 그래프, 함수 그래프 있죠? 함수 그래프가 지난 4분면 결정할 때는요, Y절편 절대 빼놓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Y절편, 아마 이것 때문에 아마 질문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얘는 Y절편 자체는 0보다 작으면 안 되죠. 그래서 0보다 위쪽에 있어야지 얘를 긁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Y절편을 찾으면 어떻게 되냐면, X에다 0 넣어야 돼요. 자, X에다 0을 넣게 되면 Y는, 얘는, 4A 플러스 5가 Y절편이요. 5가 Y절편이 아니라. 알겠죠? Y절편은 우리 일반형에서 바로 보이니까, 표준형에서 바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X에다 0을 넣어야 돼요. 그럼 얘가 양수여야 된다. 자, 0이랑 같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0이랑 같아지면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원점을 이렇게 지나게 돼요. 그럼 이때도 제 2사분면 못 지나죠. 그러면 등호 넣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풀어주면 A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다가 돼요. 그럼 여기서 A의 값이 될 수 있는 걸 찾으면 답은 3번, 5번, 4번. 아, 잠깐만, 이거 안 했구나. 그래, A가 음수이다. 동시에 만족시켜줘야 되죠? 그러면 얘네 두 개 합쳐주면 A가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다. 이 범위니까 가능한 건 딱 하나밖에 없네요. 3번이 되겠죠. 다른 거 되는 거 있나요? 없죠? 마이너스 2 안 되고요. 마이너스 4분의 7은 더 내려가야 되니까 안 되고요. 이해되셨죠? 이거 놓쳐서 좀 어렵네. 다음. 야, 유나 기념물이 다 질문 없어? 너 7점 안 했구나. 이씨. 일단 질문은 없어? 일단 7점하고 모르는 거 개인 질문해. 알겠죠? 자, 쌤 피세요. 쌤은 해왔어? 네. 어때? 잘 풀려요? 쌤. 아니, 숙제. 채점 그것도 안 했어? 네. 야, 이 채점까지 하는 게, 채점 교정까지 하는 게 숙제. 알겠어? 자, 쌤은 어때요? 풀만했어? 다행이네요. 잘 슬슬 풀렸어. 유나, 너 잘 풀렸어? 나쁘지 않았어?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1251번부터네요. 한 20문제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질문 불러주세요. 3문제 전부? 그래요. 차라리 그게 나아.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2명밖에 없어서 이게 질문이 막 많지는 않은데, 다른 반 가면 질문 엄청 많아요. 20개, 30개 나가고. 그때 막 이상한 거 막 별의별 연산 문제까지 막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상문제만 풀까 고민 중이에요. 또 하나 추가. 상문제 말고는 없어요? 상문제도 아예 없어? 질문이? 그래요? 잠깐만요. 성문제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너 그냥 성문제 아예 안 푼 거 아니야? 네. 성문제는 안 풀어야지.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거 같은데? 그래, 안 그래? 일단 갈게요. 자, 1, 2, 5. 일단 한번 더 보세요. 알겠죠?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나? 자, 여기까지 적을게요.
자, 이차함수가 있는데 x가 1보다 작다이면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한대요. 자, 그러면 위로 볼록이죠. 자, x 축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x가 1이라는 축이 생기면 1보다 작은 쪽에 있을 때 x 증가할 때 y 증가하죠. 그리고 얘는요, 우변에서는 더워서 그래? 추울까봐 좀 약하게 들었는데 좀 얘기하셔. 자, 그래서 1보다 클 때는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은 감소한대요. 더우면 그거 퀴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거 이때 딱 이게 딱 이 모양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이때 이차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를 찾는 게 목적이요. 자, 꼭지점의 좌표를 찾으려면 일단 꼭지점의 x좌표는 1이네요. 그러면 1을 x자리에다 대입하면 마이너스고요. 4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m 2분의 5m이 되겠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맞죠?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한다. 조건이 뭐가 부족한데? 일단 다시 만들어보면 1 정리해보면 2분의 5m 마이너스 4분의 5 얘가 꼭지점의 좌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 증가하고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 이차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라. 이거 완전 제곱식을 바꿔야 되네. 안 바꾸면 m값이 안 나오네요. 그죠? 좋아요. 자, 그러면 얘를요, 표준형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x값을 꼭지점 좌표에 대입을 하려고 했는데 m값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그냥 만들어라 이런 얘기였네요. 자, 그러면 얘는 x 갖고 있는 거를 마이너스 4분의 1로 다 묶어야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뭐가 되죠? 2가 되나요? 그래서 2mx 이렇게 들어올게요. 그 다음에 x 더 갖고 있는 거 없고요. 예, 가운데 거 절반의 제곱. 그럼 m제곱 필요하죠. 그럼 m제곱이 들어오고요. m제곱이 다시 뺄 건데 걔는 필요 없으니까 m-m제곱 걸려서 나보내면 4분의 m제곱 이렇게 남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밖에 원래 2m-1이 등장하고 있었죠. 그래서 y는 정리해보면 그래서 4분의 m제곱 플러스 2m 빼기 1 이렇게 등장하겠죠. 그래서 얘로 가져봅시다. 그러면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m, 4분의 m제곱 플러스 2m 빼기 1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 꼭지점의 x좌표는 우리가 1이랑 같다는 거 우리 알고 있었죠? 그래서 m은 1이었네요. 간단하게 못 푸는 거네. 자, 그래서 m에다가 1 넣어주면 y좌표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4분의 1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라서 4분의 5인가요? 4분의 5가 됩니다.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4분의 5가 답이 되겠다. 됐어요? 완전 제곱식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 찾는 거니까 1, 4분의 5가 꼭지점의 좌표. 됐고요. 그 다음에 1, 2, 5, 9. 야, 1, 2, 5, 9 왜요? 1, 2, 5, 9 한번 눈으로 볼까요? 정리. 됐어요? 자, 1, 2, 5, 9. 자, 이차함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래요. 자, A가 양수이며 위로 볼록이 다 틀렸죠? 아래로 볼록이 해야 되고요. 자, 추계방정식은 마이너스 2분의 b인데 틀렸죠? 2번 틀렸네요. 3번 Y축과 교점의 좌표는 0,C다. 맞나요? 맞네요. 끝났죠. 왜냐면 각각 하는 역할이 누구예요? A는 모양 역할이고 B와 A는 축의 역할이고 얘는 Y절편이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은 몇 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그래프 폭이 좁다. 폭이 똑같죠? 마이너스 A와 A는 절대값이 똑같아요. 넘기세요.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 2, 6, 4.
자, 우리 그림과 같은 이차함수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얘가 뭐 y축과 뭐 교점 A라고 놓고요. 꼭지점 그리고 x절편 C. 얘네들의 넓이가 뭐냐면요.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네요. 그래서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 만나는 그냥 색칠한 부분 넓이 찾는 거죠. 자, 이거 넓이 어떻게 찾아요? 이게 무슨 도형일까요? 그냥 사각형이죠. 그냥 일반 사각형이요. 이게 이렇게 색칠하면 안 되겠네요. 일반적인 사각형인데 사각형 구하려면 얘는 사다리꼴로 잘라서 그리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꼭지점에서 이렇게 x축의 수직을 그려요. 그러면 첫 번째 얘 사다리꼴 넓이 구하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우리 A, 즉 y절편 찾아야 되겠죠? 자, y절편 누구야? y절편 마이너스 5죠? 그렇죠? 마이너스 5 그냥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C 찾아야 되니까 x절편 찾아야 돼요. x절편 찾으려면 y에 뭐 넣어요? x절편 찾으려면 y에 0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풀면 얘는 1, 5,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니까 x 더하기 1, x 빼기 5 이렇게 이수분해가 돼요. 그럼 x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5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애가 5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꼭지점의 좌표죠. 꼭지점의 좌표를 찾으려면 뭐 완전 제곱식 바꿔도 되고요. 바꿔볼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4x에 4가 필요해요. 근데 없었으니까 다시 빼주고 원래 있던 거 써주고. 그러면은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꼭지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9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놈의 좌표가 마이너스 9가 되겠다. 그래서 이쪽 길이가 뭐예요? 9가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넓이 출발. 자, 넓이를 S라고 하면요. 먼저 사다리꼴. 자, 2분의 1 곱하기. 자, 높이는 얘가 몇이죠? 여기가 2였잖아요. 2니까. 예, 높이가 2고요. 그 다음에 밑변 더하기 윗변. 자, 얘가 5고요. 얘는 9야. 5 더하기 9 하면 14. 맞나요? 그래서 그냥 14 쓰면 되겠네요. 거기에 삼각형. 얘 길이는 3이네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9.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9.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얘는 14 더하기 2분의 9, 3, 27. 그러면 28이니까 40, 55. 네, 답인가요? 지저분하네. 맞네요. 그래서 쪼개서 해도 되고, 다른 방법 있으면 또 하셔도 돼요. 아니면 뭐 직사각형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두 직각삼각형 빼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1, 2, 6, 5. 됐나요? 자, 1, 2, 6, 5. 자, 이번에는 2차 함수식이 뭐냐면, y는 x제곱 플러스 ax 빼기 8. 이 그래프에서 또 물론 x축과 뭐 0보다 작은 부분에서 뭐 만나고 a, 그리고 꼭지점 b, y축, 교점 해서 여기에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맞아요? 삼각형 ABC를 구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 꼭지점의 좌표 찾아야 되고요. y절편 또 찾아야 되고요. 그러면 y절편은 마이너스 8이라고 대놓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은 우리가 a 때문에 못 찾아요. 그러면 a 값이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기 좌표 하나가 주어져 있네요. 마이너스 4, 0을 지나야 되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a 값 나오겠죠. 마이너스 4, 0 대입해요. 대입하게 되면 0은 16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 그러면 4a가 8이니까 a 값은 2 나오네요. 여기다 2를 넣고 완성을 시켜서 꼭지점의 좌표를 빨리 찾아주면 되겠네요. 맞죠? 그럼 이번에는 추계방정식 한번 이용해 볼까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추계방정식이 되나요? 맞죠? 그럼 x자리에다 마이너스 1 넣어요. 그럼 y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니까 얘는 10 마이너스 9. 여기 또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할까요? 얘 어떻게 구했냐요? 얘는요, 어려운 버전이에요. 왜냐면 X축이랑 Y축이랑 평행한 선분이 하나도 없죠. 하나라도 있으면 걔는 쉽게 갈 수 있는데, 하나라도 없으면 얘는 어렵게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이, 얘를 꼭지점을 모두 지나는 직사각형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에서, 직각삼각형 두 개 빼주시면 됩니다. 이게 더 편하죠? 아니면 직사각형 해도 돼요. 자, 그럼 넓이 S는, 자, 일단 이 빨간색 사다리꼴 넓이 먼저 구할게요. 그러면 2분의 1. 자, 사다리꼴의 높이는 이놈이죠, 지금? 그러면 9네요, 9. 그 다음에 얘 길이가 4고요. 얘 길이가 1이죠. 그렇죠? 두 개 더하면 5네요. 그렇죠? 5. 자,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 구해야 돼요. 직각삼각형. 그럼 얘는 빼기 2분의 1에 1 곱하기 얘도 1이네요. 그렇죠? 1 곱하기 1. 그 다음에 빼기. 자, 이번에 이 삼각형 빼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8이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8. 그러면은 2분의 45. 얘는 2분의 1. 그리고 얘는 2. 8에 16. 그러면 2, 32, 33. 33 빼주면 2분의 12. 그럼 답은 6이 되겠네요. 됐을까? 다음 1270 봅시다. 1270. 자, 우리 A, B, C가 세 실수인데 0이 아니래요. 자, 근데 지금 주어진 게 저거 뭘까요? 이게 뭐예요? A, B, C의 부호를 알려준 거죠, 사실. 윤혜 알겠니?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루트 안에 제곱이 있잖아요. 그럼 사실 얘가 의미하는 게 절대값 A가 마이너스 2랑 같다는 얘기야. 맞아요. 루트 안의 제곱을 자꾸 절대값 좀 쓰는 연습 좀 하세요. 알죠? 그러면 절대값을 벗고 나올 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왔으니까 A는 음수라는 뜻이죠. 맞죠? 마찬가지로 B는 그대로 나왔으니까 B는 양수라는 소리고요. C도 마이너스 붙어서 나왔으니까 C는 음수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얘가 항상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찾아야 되니까 얘를 먼저 그림 그려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꼭지점의 좌표예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좀 그렇네요. 축을 찾을까? 그냥 우리가 꼭지점은 가지 않을게요. 꼭지점을 찾으려면요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는데 미지수 3개 하면 너무 복잡해. 사실 출제자 의도에 좀 벗어나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A가 일단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 거 우리가 개형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Y절편이죠. 그럼 C는 Y절편이니까 좀 추가해서 Y축과 어디서 만나요? 좀 아래쪽에서 이렇게 만나겠죠. 위로 볼록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우리 A랑 B 이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축이야, 축. 축은 X가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요. 그죠? 그럼 축의 위치가 어딜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네, 축은요, A가 음수죠. 그러면 마이너스랑 합쳐서 얘가 양수가 돼요. 근데 B는 양수야. 그럼 전체가 양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축은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어요. 축을. 그리고 위로 볼록인 거를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여기 여러 가지가 좀 나오죠. 첫 번째는 Y절편. 여기를 지나면서 꼭지점이 여기 위에 있으면서 이렇게 축 대칭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위를 여기 이쪽에 꼭지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고 떨어지는 이런 모양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사실 출제자는요
꼭지점을 굳이 찾지 않았어. 왜냐면 다 알고 있어.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무조건 찾아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지금 이렇게 그려진 게 빨간색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확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문제마다 좀 달라.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꼭지점의 x좌표 대입할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넣으면, 그러면 제곱이니까 4a 제곱. 그럼 a 약분되니까 4a분의 b제곱 돼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a분의 b제곱 더하기 c가 돼요. 얘가 꼭지점의 y좌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4a분의, 통분해야 되겠죠? 4a분의 마이너스 b제곱 되고요. 2배에서 빼는 거니까 얘가 꼭지점 y좌표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b의 제곱은 항상 양수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a는 음수니까 얘랑 같이 합치면 얘가 양수가 돼버려요. 맞죠? 근데 c는 음수야. 자, 그러면 양수랑 음수를 더할 때 항상 양수인가? 아니면 항상 음수인가? 모르죠? 몰라. 그래서 이렇게 식을 살펴보고 나서 꼭지점의 y좌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정이 되지 않죠. 그러면 가능성이 이렇게 흰색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는 거고요. 빨간색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야, 지금은. 근데 어쩔 때는요, 둘 중에 하나가 고정되는 경우도 있어. 이게 식이 살짝만 변형시켜놓으면요, 얘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확신이 없다 싶으면 무조건 대입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 둘 다 가능하니까 결국에는 항상 지나지 않는 거는 무조건 어쨌든 제2사분면은 무조건 안 지나죠. 따라서 제2사분면 이 답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쉽죠, 그래도? 이게 그래도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였어. 잘했네. 누나 좀 이해되니? 마지막 이해가요? 꼭지점의 좌표를 어떻게 억지로 찾은 거야. 그래서 y좌표를 해석해봤더니 얘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양수가 되면 어디야? 흰색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음수가 되면 빨간색 그래프가 되는 거야. 알겠죠? 모르면 일단 넘어가. 자, 7 하나 합시다. 7 하나. 자, ABC의 부호 찾는 문제제에도 얘도 좀 어렵게 나왔네. 자, 일단은 1사분면을 무조건 지나지 않는데요. 1사분면을 지나지 않고 그럼 나머지는 다 지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야. 자, 4사분면 이렇게 4개 그려보고요. 1사분면이 안 지나려면 자, 일단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 아래로 볼록이면요, 꼭지점이 어디 위치했던지 얘는 좌우로 이렇게 뻗어나가고 위아래로 위로만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아래로 볼록이 내가 이렇게 가면 1사분면은 언젠간 무조건 지나죠. 맞아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위로 볼록이란 얘기야. 위로 볼록인 상태에서 또 추론을 해보는 거야. 자, 위로 볼록인데 위로 볼록 꼭지점이 여기 있다 치면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얘는 꼭지점이 아래쪽에 있으면 1사분면은 무조건 못 지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그러면 알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정해볼게요. 자, 일단 위로 볼록이어야 되니까 A는 무조건 음수여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C는 Y절편인데요. 자, 우리 세 가지 이제 함수 그래프의 공통점이 Y절편은 항상 어디 찍혀요? X축 아래 찍히죠. 맞아요. 그러면 C는 항상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맞죠? 근데 우리 축의 위치는요, 지금 알아볼래요? 모르죠? 뭐 추가 있어요? 1사분면만이구나. 그러면요, 2사분면 지나야 되니까 얘 2개 지워야 되겠네. 고마워요. 놓치네. 표율이라 그런가 봐요. 좋아요. 그럼 이 그래프만 이제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축은 무조건 왼쪽에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꼭지점은 반드시 어디? 제 2사분면 위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축만 일단 신경 쓰면 우리 b의 부호 구할 수 있잖아요. 꼭지점은 굳이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축을 고려해 보면요,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요. 그럼 얘가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0보다 작은 상태여야 돼요. 그러면 a가 음수래요. 그럼 얘 싸잡아서 다 양수죠. 그죠? b는 그럼 음수 나오겠네요. 그래서 b는 음수. 얘만 가지고요, 얘를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가볼게요. 자, 일단 c가 최고차의 개수니까 위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이고요. 그 다음에 a는 y절편이 아래 찍혀야 돼요. 그 다음에 얘도 축을 써봐요. 축은 2c분의 마이너스 b니까 2c분의 b. 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b, c. 양수네요, 그쵸? 양수. 그러면 축이 y축 기준으로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 블록이면서 y절편이 음수여야 돼요. 그러면 여기 지켜야 되고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거죠. 자, 일단 보기를 보시면 가능한 거 누구 있어요? 딱 한 개밖에 없네요. 그죠? 거의? C가 음수 맞고요. 잠깐만요. C가 음수. 그 위로 블록. 이거 양수죠. 아이고, 잘못 그랬네. 미안해요. 다시, 축이 오른쪽에 이렇게 찍히고요. 그 다음에, C가 음수니까 위로, 그리고 위로. A도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죠. 또는 여기에 찍히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거는, 이제, 5번밖에 안 되죠. y절편이 무조건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걸러내는 방법으로 해도 되고요. 했어요. 복잡하겠네. 잘 안 돼? 그거는 이제 이게 처음 우리가 해석한 거. 그거는 이놈이고요. 우리는 얘 개형을 찾아야 되는 거야. 얘가 우리가 새로 만든 게 c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a인 거야. 일단 몇 번 더 해볼게요. 알겠죠? 일단 너무 가보고 이런 거 좀 어렵죠? 더 끝났나요, 그러면? 나중에 몇 번 다시 풀어보기로 하고요. 기념 원리 다 끝까지 풀었나요? 이참수 활용. 자, 그러면 진도를 이어서 나갈까요? 나갈게요. 자, 일단 우리 계백문 적고 했죠? 계백문 한번 펴보세요. 계백문. 자, 우리 193페이지에 A단계 다 풀었었나요? 아니면 안 풀고 끝났나? 펴보세요. A단계. 다 풀었어요? 자, 그러면 넘겨서 1293, 4, 5도 풀었나? 3, 4, 5 풀 차례죠? 3, 4, 5까지 돼 있어? 그래요? 여기까지 잘했네? 시간이 많이 남았었네. 자, 그럼 복습 한 번만 하고요. 진도 이어서 조금만 더 할게요. 알겠죠? 자, 우리 이차함수식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몇 가지 있었어요? 4가지가 있었어요. 그쵸? 첫 번째 뭐였어요? 상황까지 같이 기억해봐요. 유나야, 오니, 첫 번째. 네, 뭐가 주어져 있을 때? 꼭지점 플러스 한 점이 주어져 있으면 이차함수식 구할 수 있었죠. 얘는 뭘로 접근해야 돼요? 표준형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이제 하나 뭐였죠? 축의 방정식. 축이 주어져 있고, 거기다 이제 뭐가 주어져야 돼요? 얘는 2점이 주어져야 돼요. 그쵸? 정보가 좀 부족하니까 얘는 2점이 주어져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접근은 표준형으로 하기로 했었죠. 그냥 축의 좌표는 꼭지점의 x좌표랑 관련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y절편 하나와
그렇죠.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얘는 무슨 형? 야, 이거 적는 거 아니야? 이미 적혀 있어. 많이 들겠네요. 일반, 이 복습하는 거잖아! 수업 만들어. 복습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일반용으로 접근하는 거였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였죠? X절편이 두 개 주어져 있고요. 야, 윤혜 봐봐. 두 개. 거기에다가 또 하나, 한 점이 더 주어져 있어야지 해결할 수 있었죠. 그럼 얘는 무슨 형태로 접근해야 돼요? 그렇죠. 인수분해꼴로 접근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고등학교 때도 나중에 툭 치면 툭 나와야 돼. 이거 관련해서 무슨 점심하고 그 이차함수가 있는데 걔가 직선이랑 무슨 관계를 갖는지 궁금해해. 문제에서. 그러면 이차함수 빠르게 세워야 돼요. 이거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딱 치면 딱 나오게 정형화 시켜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이거 했고요. 예백문 이어서 필기 조금만 할게요. 지금 194페이지에 최대값, 최소값 있고, 네, 이차함수 활용인데요. 활용은 뭐 그렇게 할 건 없어서. 그래서 우리 이어서 개념이 5번째거든요. 적어보세요. 추가 개념. 그냥 이제 적어야 돼. 정신 좀 차려. 선생님이랑 비슷하구나, 지금. 선생님도 지금 정신이 없어요. 표에 피로가 많이 쌓인 날이라서. 여기까지 그림 그려보세요. 이쁘게 그려놓으세요. 별거 없어요. 자, 우리 이차함수 최대치에서 이제 들어가는데요. 되게 쉬워요. 근데 중요해.
쉬운데 중요해. 근데 얘가 잘못 공부하면 되게 복잡하고 까다롭게 되거든요. 스트레스 받는 게 되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딱 필요한 것만 딱딱 구해 있어 과정을 딱 따라가면요. 나중에 적용할 때 되게 쉬워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건 그래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 최소인데 뭐의 최대 최소냐? 등장하는 게 함수값의 최대 최소예요. 함수값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함수값. 자, 우리가 x 값이라고 구체적으로 딱 주어 있지 않는 이상 값자가 붙어 있는 거는 무조건 y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함수값. 함수의 x 자리 x에다가 대입하고 그 계산한 결과치가 함수값이란 말이야. 즉 예를 들어서 우리 fx 뭐 2x 더하기 1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함수값. 그럼 x에다가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을 찾으세요. 그럼 그때 함수값은 뭐가 되냐면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fx에다가 2를 넣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식에다가 2를 대입해서 계산한 결과 이렇게 5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결국에 우리 구한 건 뭐냐면 계산한 결과값, 즉 얘를 y로 놓으면 y값을 구해라. 이게 함수값의 최대 최소야. 그러면 가능한 y값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최대값이라고 부르고요. 가장 작은 것을 최소값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실 너무 단순해요. 그죠? 여기 다시 읽어보면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 근데 함수값은 y값 얘기하는 거고 가장 높은 곳이라고 써놨는데 얘는 함수 그래프로 그렸을 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로 그렸을 때 여기에서 제일 높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함수값 중에서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반대로 최소값은요. 함수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네요. 그럼 여기서 제일 낮은 데가 어디예요? 제일 낮은 데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묻고 여기에 y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x값이 아니고요. y값이 최소값. 그래서 기본 원리가 이거고요. 자, 그럼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우리 최대 최소를 이제 직접 구할 건데요. 자, 어떻게 하냐? 자, 여기다가 가로쳐 놓고요. 뭐만 이용하면 되냐면요. 축의 방정식. 축방 한 다음에 대입해서 푸는 거야. 대입하고 끝이야. 그래서 얘는 뭐만 쓴다? 축방만 쓰는 거야. 지금 뭐해? 지금 소주잔 따라? 정신 차려. 야, 적었어. 윤아야, 추가로. 그래서 다른 거, 뭐 좌표축 절대 그리면 안 돼요. 축방 하나 찾은 다음에 그래프 대충 그린 다음에 최대치수 찾는 거야. 왜냐면 나중에 진짜 오래 걸려요.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우리 제한 범위가 없을 때인데요. 제한 범위가 있을 때도 할 거야. 자, 우리 중3, 3 과정에서 제한 범위가 있을 때는 원래가 교육 과정에서 나오진 않는데 실제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이 이용하고 고등학교 때도 많이 쓰니까 같이 한 번에 공부하는 게 편해요. 자, 일단 제한 범위가 없어요. 제한 범위가 없다는 얘기는요. 2차 함수를 그냥 다 쓰라는 얘기야. 모든 그려지는 2차 함수, 그려지는 모든 범위를 다 쓰라는 얘기야. 그럼 이때 최소값을 먼저 찾아볼게요. 자, 우리 최소값은 스몰 m이라고 쓸 거예요. 자, 여기서 최소값은 제 함수를 대충 그려봤는데 제일 낮은 부분이 어디야? 낮은 부분이 이 꼭지점 부분이겠죠. 그럼 그때 꼭지점에 y좌표를 찾으면 그게 최소값이 되는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최대값을 찾을 건데요. 최대값은 나즈 m이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럼 최대값은 그래프 중에서 제일 높은 데 찾아야 되는데 높은 데가 어디죠? 윤아야, 제일 높은 데가 어디야? 여기죠? 여기가 제일 높은 데야. 그렇죠. 뭔 말인지 알아요? 왜냐면 얘가 지금은 제일 높아 보이지만 우리는 연장해서 생각해야죠. 왜냐면 끝없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계속 최대점이 바뀌어. 하나로 고정될 수 없는 수는요. 얘는 최대값이 값 자체가 없다라고 불려요. 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근데 이번에는 위로 볼록인 상태로 그래프가 그려졌고요. 꼭지점을 찾아봤더니 꼭지점 우리가 축방으로 찾아요. 이게 구했다고 가정을 한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최소값은 있어요? 얘는 반대로 최소값이 없다가 되는 거겠죠. 그냥 아래로 계속 내려가니까 제일 낮은 값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최대값은 제일 높은 곳 얘는 있죠.
그죠? 얘는 Q가 되겠네. Q. 꼭지점 중에서 제일 높은 Y값.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제 얘가 기본 원리인데요. 결국에 이 꼭지점을 찾으려면요. 결국에는 추계방정식을 먼저 찾고 추계방정식 X좌표를 대입하면 그때 Y좌표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원리를 푸는 거야. 자, 이어서 두 번째 갈게요. 야, 집중 좀 해. 윤아, 너 그거 집어넣어. 뭐하고 집어넣어. 처리. 뒤로 갖다 놔. 자, 두 번째. 이번에 제한 범위가 있을 때요. 책이 없어요. 자, 제한 범위가 있을 때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축방을 먼저 써야 돼요. 축방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대칭성을 이용해서 자르면 돼요. 제한 범위가 있다는 얘기는요. 함수를 전부 쓰지 못하고 그 제한 범위 내에서만 쓰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래프 그린 거에서 잘라. 자르면 제일 높은 곳과 제일 낮은 곳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자, 아래로 볼록인 상태인데요. 축을 먼저 찾아요. 축을 제일 먼저 찾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제한 범위가 있을 거야. 그러면 제한 범위는 축에서 가까운 부분을 먼저 써보세요. 축에서 가까운 부분 이쪽에서 알파를 이렇게 적용시키고요. 그 다음에 베타가 축으로부터 좀 멀어요. 자, 멀면 더 위로 올라가죠. 좌우가 대칭이니까. 축에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더 위로 올라가. 그러면 얘가 높낮이가 결정이 될 거야. 그래서 먼저 축을 먼저 구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제한 범위 이렇게 딱 자르겠죠? 그럼 잘랐을 때 딱 봐도 제일 큰 놈이 누군지 딱 보이죠? 제일 큰 놈, 제일 높은 애 있는 애가 얘 Y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최소값은 누구야? 최소값은 여기일 땐가요? 아니죠. 자, 빨간색 그래프 중에서 제일 낮은 데는 여기에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해석하는 거야. 왜냐면 그때 다르니까. 아시겠죠?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게 쉬워요. 문제 풀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위로 볼록인 상태로 볼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축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축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제한 범위로도 잘라야 돼요. 제한 범위로 잘라. 그러면 축을 기준으로 축이랑 가까운 애부터 이렇게 잘라주고요. 얘가 알파를 이렇게 자르고요. 네,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조금 더 길게 됐나 봐.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해서 이 제한 범위로 잘라서 이 보라색 부분의 함수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때는 최대값은 꼭지점이네요. 딱 그림을 보니까 꼭지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꼭지점 포함 안 하면 그냥 제일 높은 데가 최대야. 그럼 얘는 이때가 최대고요. 그럼 제일 낮은 곳, 여기가 최소값이 되는 거겠죠. 이게 원리가 끝이야. 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책 저거 안 봐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개념은요, 이차함수의 활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우리가 미지수로 그냥 변수 2개로 놓고만 푸시면 돼요. 따로 안 적을 거예요. 그냥 딱 이제 문제 그때 달라서, 뭐 얘는 뭐 할 게 없는데요. 그냥 들어보세요. 자, 일단 우리가 맨 처음에 도입되는 애가 있어요. 어떤 이제 이제 문제의 조건을 입력했어요. 그러면 그게 X로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로 나오는 애가 있어. 결과로 나오는 애를 Y로 넣으면 돼요. 왜냐면 미지수가 2개잖아요. 우리 부등식의 활용 같은 경우는 미지수 몇 개 써요? 1개 써요. 연립방정식 활용은 미지수 몇 개 써? 이제 곧 나오죠. 미지수 2개 써야 돼요. 그것만 규칙 쓰면 돼요. 이차함수 활용은 미지수 2개 쓰셔야 돼요. 알겠죠? 네, 대신에 제곱이 되는 것을 X로 쓰고요. 입력되는 거 X로 쓰고요. 그거에 대해서 출력되는 거를 Y로 놓고 풀면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값이 2개가 나와요. 최대 2개 나와요.
그러니까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에 확인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A단계 빨리 풀어볼게요. 자, 1296부터 1299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바로. 하나만 같이 해볼까? 하나, 일단 1296 하나만 풀어봐요. 1296. 자, 벌써. 1296. 얘는 그림 그리세요. 야, 그냥 1296 같이 할게요. 한 개만 같이 할 테니까 같이 보세요. 자, 일단, 최대값 또는 최소값과 그때의 x값을 찾으래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좌표축 절대 그리지 마시고요. 일단 그래도 얘는 표준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축이 어딘지 딱 보여. 자, 근데 일단 얘 개형을 보면 아래로 블록이죠. 맞아요.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야. 그럼 무조건 아래로 블록이 이차 컴퓨터 하나 그려요. 그 다음에 축을 먼저 찾아. 얘는 꼭지점이 0,1인 게 바로 보이니까 얘 축이 x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근데 얘는 제한 범위가 있어 없어? 다른 말이 없죠. 그럼 제한 범위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때 최소값은 제일 낮은 지점 얘네요. 그럼 얘 y값을 찾으려면 이때 x값을 여기다 넣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0 더하기 1이니까 최소값은 1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얘는 x가 몇일 때 최소값이 1인 거야? x가 0일 때 최소값이 1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빨리 할게요. 자, 대값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위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죠?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풀고 지금 좀 더 나갈게요.